QX50의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QX50은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GLC 그리고 BMW X3, 그다음에 볼보 XC60 등과 경쟁하는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 SUV죠. 이전에 그 EX35라는 중형 SUV로 먼저 데뷔를 하고 그 후에 인피니티가 QX로 SUV 라인업 이름을 모두 정리하면서 이 차량도 QX50이라는 네이밍을 부여받았습니다. 외관만큼이나 이 실내 역시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뒷좌석에 와서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데, 이 천장 전체에 걸친 이 스웨이드, 이 헤드라이닝과 도어 트림에 적용된 스웨이드,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죽이 상당히 고급차에 탔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시트도 이 퀼팅 무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착자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멋진, 오히려 그 수천만원 비싼 BMW나 벤츠의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인피니티 QX50은 이번 신형으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전륜구동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 공간 면에서 넉넉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2800mm로 이전에 EX와 동일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도 이 레그룸과 이 헤드룸이, 특히 이 파노라마 선루프, 머리 위까지 올라오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됐음에도 헤드룸이 꽤 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륜구동 플랫폼이긴 하지만 사륜구동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뒷좌석 센터에 터널이 약간은 솟아 올라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이가 극단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어서 신장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탑승하기에는 그다지 무리가 없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네시스 G90 리무진에 넣었다고 자랑했던 그런 가죽이죠. 세미 애닐린 가죽을 사용해서 이 최고급차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가죽 품질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트도 시트 장인이라고 불리는 닛산이 설계한 시트답게 상당히 쿠션감이 푹신푹신하고 안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UV 치고는 상당히 지상고도 낮고 가솔린 엔진에서 오는 정숙함도 이 좋은 승차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고 있죠. 세단의 버금갈만큼 상당히 부드러운 차량 세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락한 시트와 더불어 상당히 편안한 승차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이 시트는 이 슬라이딩을 통해서 이 레그룸을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뒷좌석 승차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장거리 주행 시에 상당히 뒷좌석 승객에게 편안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뒷좌석 승객에 대한 편의성은 먼저 이 가운데 자리한 센터 암레스트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암레스트가 역시 이제 꼼꼼하게 시트와 동일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이 플라스틱의 재질 또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기에도 암레스트 길이가 다소 짧죠. 그래도 팔을 잘 받쳐주는 편이긴 한데, 이 암레스트의 높이가 낮아서 이 왼쪽 도어 트림에 팔을 거쳤을 때 높이 높낮이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구짜리 컵홀더를 포함하고 있고, 이 안쪽에 얇은 그런 홈을 파놔서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을 거치하기에 딱 알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거치했는데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밖에 이 뒷좌석 2열 승객을 위한 수동식 블라인드를 마련한 점도 좋고, 이 자그마한 독서등도 마련이 되어 있죠. 럭셔리 브랜드에 걸맞게 부드럽게 켜지고 꺼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2열 창문은 역시 가격에 걸맞게 한 번에 내려가고 한 번에 올라오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다 내려가는 구성은 아니고 이 정도로 약간 짜투리가 남는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나 플래그십 세단에서 주로 많이 하는 구성인데, 창문이 끝까지 내려오고 올라갈 때 약간은 부드럽게 멈추는 그런 처리를 해서 충격음을 방지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그런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옷걸이가 이 필러에 마련이 되어 있는 점도 좋고, 이 센터 에어벤트 역시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공조 환경을 위한 별도의 온도 조절 장치가 마련이 된 점도 좋은 부분입니다. 다만 풍량을 조절하는 버튼은 따로 없는 점이 조금 의아한 구성이네요.
그리고 뒷좌석 승객의 모바일 기기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항구 마련이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옆에 오밀조밀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성은 뒷좌석 승객을 위한 공조 장치는 마련을 했으면서 2열 열선은 마련하지 않은 점이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 차량이 최고급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경쟁차들이 모두 뒷좌석 열선을 탑재를 하고 있고, 특히나 2급이 중형 SUV로서 패밀리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은 아쉬운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급의 차량들을 팔 때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열선 시트를 꼭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죠. 뒷좌석 승객의 시야는 밖에서 보기보다 실제로 안에서 느끼는 유리창의 면적이 넓어서 이 측면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는 이 뒷좌석 승객의 시야가 상당히 쾌적한 모습을 알 수 있고, 르노 계열 차들과는 달리 이 닛산 계열 차량은 1열 헤드레스트를 상당히 작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로 인한 시야 방해도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앞좌석을 바라볼 때 전방 시야도 상당히 쾌적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압권인 것은 이 2열 승객의 머리 위까지 펼쳐지는 파노라마 루프인데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 천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시야 또한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본 QX50의 뒷좌석은 상당히 넉넉한 실내 공간, 특히 전륜구동 플랫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 시트, 앞좌석 시트와 마찬가지로 이 뒷좌석 시트 또한 상당히 안락한, 뒷좌석에 탄 가족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뒷좌석 열선이 없다는 것, 이런 사소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편의 장비를 마련한 점도, 무엇보다 동급 SUV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고급스러운 소재로 차량을 마감해서 상당히 그 위급의 차량을 탄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도 QX50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